여러분 반갑습니다. 승무패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심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안픽이고요. 이번 회차는 라리가 33라운드와 분데스리가 31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무패 연구소는 10년 이상 토토를 해온 동네 아재가 나도 승무패 1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일념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많이 부족한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지만 단연간의 경험과 쓰라린 경험이겠죠. 지금까지의 분석 노하우로 저만의 예측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공유도 하고 싶어서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알려드릴 만한 저만의 베팅 팁이 있다면 수시로 말씀드릴게요. 한 분 한 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매 회차마다 무료로 승무패 픽을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32,000원 픽이 주로 나갈 예정이고요. 경기 시작 대략 2시간 전쯤에 최종 픽이 나갑니다. 대부분 변경은 없을 건데 혹시라도 배당이나 투표율이 급변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와 응원 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등은 우주의 기와 운이 모여서 될 것이고 조상님의 덕이 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틀려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승무패 예측 기준은 흐름, 전적, 배당 투표율을 이제 중요시하고요. 순위나 이제 동기부여,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갔을 때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리고 체력 그에 따른 이제 주중 유럽 대항전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체력 소모 여부라든지 로테를 돌릴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요 선수가 복귀 및 결장 같은 경우, 그리고 팀의 성향, 통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이슈 등을 반영해서 예측을 할 거고요. 하고 있고 최종 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번 경기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쯤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픽을 내는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1번 독식 혹은 2월, 어쨌든 1등을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건 아니죠. 독식 혹은 2월 될 때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도 1등을 해야 큰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패턴을 보면 확실히 당연한 얘기지만 정배보다는 역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적은 경기, 그러니까 역배가 투표율이 적은 경기가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가 많다고 해서 독식이나 2월이 되진 않았어요. 적어도 독식 2월이 된 경우도 있고 무가 많아도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패턴적으로 많이 된 것들이 그러니까 정배 6개, 무 2개, 역배 6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5대 3대 6 역배가 한 경기 정도 많다거나 아예 역배가 이렇게 많아버리는 경우, 이럴 땐 거의 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배 역배 그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역배가 한두 경기 더 많은 이런 상황을 저희 기준으로 삼아서 픽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32,000원으로 일정하게 가려고 합니다. 가장 부담이 없으면 적으면서도 부담이 없진 않죠. 적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복수픽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가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32,000원 픽으로 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0원 같은 경우 복수픽이 5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5개를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런 역배, 요런 거에 주로 복수픽 쓸 거고요. 그리고 무를 바치는 경우, 승무 혹은 무패 이런 식으로 바칠 때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세 픽 다 쓰는 지우개라고 하죠. 지우는 케이스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해요. 금액도 커지게 되고 또 그런 경기가 의외로 막 정배가 나오고 이래버리면 좀 허무하기 때문에 지우개는 가급적 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죠. 단통 승리를 가는 경우는 투표율 1위일 때는 그냥 큰 고민 없이 단통 승리로 가려고 합니다. 1위는 잘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1위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드물더라고요. 드물고 그 부러지는 경우는 무조건 2월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고민하지 않고 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번 경기가 홈승이 너무 보일 때, 이럴 때 이제 홈승으로 단통 승으로 찍고 가는 경우에 좀 수월하게 풀릴 때가 많고 기분 좋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서 이럴 때 단통 승리를 갈 거고요. 단통 무를 가는 경우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때 단통 무를 가야 될까? 그러니까 무승부를 결국 맞춰야 되거든요. 무승부가 없는 회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물을 받쳐 갔을 때 그것이 다 맞지도 않아요. 어쨌든 단통물을 최소한 2개, 3개는 가야 돼.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투표율 무가 가장 많은 경기를 단통물을 가자. 안 되겠다. 물론 그런 경기가 무가 안 나오는 경기도 꽤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임의로 정했습니다. 네. 단통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패나 승무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역배를 갈 때는 언제 가느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냥 무지성 촉으로는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뭔가 역배 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찍는 것 같고 분석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분석만으로는 1등 힘들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단서 하나라도 찾아서 이것을 근거로 역배를 가는 것이 그래도 어떤 기준을 잡는 경우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최종 픽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회 특징 같은 경우는 직전 회차에 1회 2월이 됐어요. 그래서 2월금이 약 5억 4천 정도 됐고요. 그리고 배트맨 점검으로 이제 2주 만에 다시 승무패가 돌아왔고 지금 팀별로 남은 경기 같은 경우는 라리가 6경기, 분데스 4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특히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팀을 제가 이제 보니까 라리가 같은 경우 마요르카, 엘체, 레반테, 오비에도 이렇게 네 팀이 강등 버프를 지금 받고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예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는 팀이 이제 4강 미넨, AT 마드리드, 라요, 프라이부르크 이렇게 네 팀이 있는데 역시 이 팀들도 이것을 반영해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차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마인츠 대 민헨 12대 1위의 대결. 민헨이 역시 정배고요. 당연히 투표율 62%. 민헨 같은 경우 지금 트래블을 노리고 있죠. 이미 리그 우승은 확정했고요. 순위표를 한번 볼게요. 민헨 이미 79점으로 2위와 이미 승점차가 크고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리그컵, 포칼컵에서 레버쿠젠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상태에서 트래블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쁜 준비 과정인데 그래서 리그를 쉬엄쉬엄 할 것으로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로테를 돌릴 것이고요. 그러나 미넨 팀의 특징이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동기부여가 없어도 그냥 이겨요.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냥 지는 걸 싫어하는 팀이고 봐주는 경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을 바칠까 하다가 마인츠도 동기부여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34점으로 10인데 유로파권인 5위나 6위 컨퍼런스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동기부여가 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헨이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헨 승으로 가겠습니다. 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맨헨글라드 17위 대 13위의 대결. 지금 볼프스가 정배를 받았어요. 이제 홈팀이라는 점과 약간 강등 버프 이런 것을 받아서 정배 받은 것 같고요. 근데 볼프스부르크라는 팀이 97년 이제 일부 승격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2부로 강등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강등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볼프스 승으로 갈 건데 폴더 여유 있으신 분은 패도 받쳤으면 합니다. 승패를 추천드리고, 왜냐면 맨헨 글라가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 볼프스가 17위 24점이고 맨헨이 31점이에요. 그래서 맨헨 글라드도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 네 팀이 다 같은 상황이에요. 우니온까지. 그래서 이 네 팀이 승점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볼프스부르크는 강등 탈출에 대한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쾰른, 함부르크, 브레멘 중에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왜냐면 메렌 글라드도 저력이 있어서 강등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프스는 올라가고 쾰른, 함부르크, 브레멘 중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볼프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3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지금 9위와 8위. 뭐 순위는 한 계단 차이지만 승점 차이가 생각보다 납니다. 6점 차이나 나고요. 아우크스가 이제 근소하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는데 정배 역배가 어쨌든 현 시점 아우크스가 정배입니다. 득표율은 무승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픽 기준 5번에 단통 무는 그냥 투표율 무가 많은 경우로 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냥 이 기준에 따라서 무를 갈 건데, 솔직히 전력 차이도 비슷하고 정배 역배도 비슷해요. 그래서 무승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로 가겠습니다. 4번 경기 하이덴 대 장크트. 진정한 강등권 탈출 싸움이네요. 18위 대 16위. 어쨌든 홈팀이라는 점에서 하이덴이 정배를 받은 것 같고, 절박한 두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점 6점 경기고 강등권 탈출 경기인데 투표율이 메리트가 좀 없습니다. 하이덴이 42%나 받을 홈이라는 이유로 42%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 메리트가 없는 점을 토대로 장크트 승으로 가겠습니다. 순위도 보시면 16위 강등권 장크트, 그 다음에 하이덴하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꼴찌 대 16이죠. 물론 장크트가 더 탈출 의지는 크겠죠.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 5번 경기 쾰른 대 레버쿠젠. 12위 대 6위. 레버쿠젠이 역시 정배고요. 70% 투표율. 동기부여가 적어요. 쾰른 같은 경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네 팀은 강등권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황. 장크트 파울릭에 역전당할 수 있는데 볼프스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큰 동기부여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가 지금 5위 호펜하임을 이 경기를 이기고 만약에 호펜하임이 뭐 무승부를 거둔다. 그래서 동률이 되게 되면 지금 득실차로 알고 있거든요. 득실차로 순위를 동률일 때 승점 동률일 때 득실차로 하기 때문에 득실차에서 레버쿠젠이 앞서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 경기 이기면 호펜하임이 비긴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다고 봅니다. 이거 객관적인 전력차도 크고요. 그래서 유로파 자리를 노리는 레버쿠젠에게 왠지 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버쿠젠 승으로 가겠습니다. 6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헤타페가 지금 소시에다를 꺾고 6위까지 올랐는데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리그 우승을 확정하길 원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를 헤타페 승으로 가기에는 바르셀로나가 아직 리그 우승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DNA가 있죠. 그리고 이제 챔스도 탈락을 했고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닌 게 레알 마드리드가 9점 차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을 짓기 위해 이기려고 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 헤타페도 물론 지금 유로파권 들어와 있고 유로파권 5위에 물론 소시에다드가 지금 리그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유로파 티켓을 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도 이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하지만 바르셀로나를 승리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승부를 바쳐서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무로 가겠습니다. 7번 경기 발렌시아 대 지로나. 순위도 비슷하고 승점도 2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두 팀의 대결. 홈팀인 발렌시아가 정배를 받은 것 같고요. 근데 두 팀 중에 언제든지 지금 패하게 되면 강등권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발렌시아 그래도 홈팀 발렌시아가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요게 역배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지로나 승도 바치겠습니다. 네, 전력이 비슷한 두 팀이고 충분히 지로나도 승리할 객관적인 전력은 지로나가 약간 우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패로 가겠습니다. 8번 경기 함부르크 대 호펜하임. 14위 대 5위. 일단 강등 버프라고 써놓긴 했는데 함부르크가 강등 버프가 있느냐.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팀이 승점이 동일한 상황. 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쾰른, 함부르크, 브레멘이 내려갈 거고 제 예상에 볼프스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함부르크도 지금 승격을 한 팀이죠. 2부에서 승격을 했는데 다시 2부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 보여요. 지금 최근 흐름도 너무 안 좋고 함부르크가 강등 버프를 받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챔스 버프인 호펜하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를 바치려고 했는데 폴더스 제한으로 단통 함부르크 패에 호펜 승으로 가겠습니다. 9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꼬마가 역시 정배를 받았는데 챔스에 올인하고 있죠. 4강전 파리와의 경기.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엘체의 경기도 주전들을 대거 빼고 로테를 돌리면서 패배까지 했습니다. 지금 꼬마 같은 경우는 패패패패예요. 지금 리그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베티스와의 승점 차가 8점이나 나고 있고 어쨌든 챔스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로테를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기회죠. 물론 이러다가 또 꼬마 승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통수를 치면서 그러면 이제 배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투표율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빌바오 쪽으로 꺾겠습니다. 왜냐면 빌바오도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자리 6위 자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빌바오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무를 바칠게요. 그래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통 패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서 무를 바쳐서 꼬마 무패로 가겠습니다. 10번 경기 라이오 대 소시에다드.
지금 무승부가 41%로 몰려있는 경기 그냥 무승부로 갈 건데 분석을 해도 무승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이오 같은 경우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 리그컵을 우승했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권을 따냈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두 팀 다 그러니까 라이오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리그 있고 소시에다도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승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에 투표율이 몰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무로 가겠습니다. 11번 경기 오비에도 대 엘체.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 지금 강등 버프가 좀 있어요.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정배를 받은 것 같고 홈팀이기도 하고. 하지만 투표율은 무승부에 몰렸죠. 왜냐하면 엘체도 흐름이 좋아서 AT 마드리드를 꺾었고 뭐 로테를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두 팀 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투표율도 무승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무로 가겠습니다. 12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이 경기 2위인 돌문.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43점인데 6위와 9점 차나 나고 있어요. 4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흐름은 좋지만 동기부여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물론 2위, 1위 자리는 이제 우승은 힘들지만 어쨌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쉽게 패하는 경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율이 또 1위예요. 살짝 쎄하긴 한데 그래도 투표율 1위는 꺾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그냥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유로파리그 4강이 있거든요.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돌문 승입니다. 13번 경기 오사수나 대 세비야. 오사수나 역시 정배를 받았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애매한 순위. 물론 아직 유럽 대항전이 좌절된 건 아니지만 흐름이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요. 아주 절박한 상황. 강등권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레반테라든지 알라베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강등 버프를 받을까? 원정이고요 또. 이 경기도 또 강등 버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력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오사수나라는 팀이 통수를 가장 안 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홈에서는. 안 지는 팀이기 때문에 쉽사리 역배를 잘 안 주죠. 그래서 세비야가 열심히 하겠지만 왠지 잘해야 무승부일 것 같거든요. 최대. 그래서 이 경기는 오사수나 승무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비에레알 대 셀타. 역시 비에레알이 정배를 받았는데 약간 가짜 정배 느낌이 나요. 왜냐면 챔스 안정권이죠. 비에레알이 지금 상당히 안정권입니다. 62점으로 5위 베티스와의 승점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지기도 하고 무승부도 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베티스도 흐름이 안 좋고 따라올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권이고 그래서 이제 설렁설렁 비에레알이 된 건데 물론 이 경기도 설렁설렁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에레알 단통 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경기 메리트가 있죠. 셀타 같은 경우 동기부여가 크기 때문에 셀타 같은 경우에 44점 헤타페랑 동률이고요. 사실상 베티스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셀타 비고의 단통 패가 좋아 보입니다. 단통으로 갔을 때는. 하지만 어쨌든 비에레알도 저력이 있고 3위이고 쉽게 뭐 그냥 패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리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승패로 가겠습니다. 근데 폴더 여유 없으신 분은 단통 패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14경기 승무패 24회차 심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예상은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하지만 승무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 저의 픽이 1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1등 적중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승무패 연구소였습니다. 1등 가자!